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아침 8시 22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아침 영상은 평소보다 빨리 녹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영상은 아마 평소보다 좀 더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어제 있었던 일들 얼렁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좀 의미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반등하던 증시가 멈춰 있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이제 멈춰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의미 있는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일단 이렇게 봐줄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꺾였다.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던 이 반등 흐름은 이제 끝났다.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방향성은 꺾였다라고 가정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어딘가 지지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지선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반등을 했었으니까 위쪽에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봤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선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지지선이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지지선이 붕괴가 되고 전저점이 붕괴가 돼야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붕괴되기 전까지는 하락도 없습니다. 이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엄밀히 따지면은 아직까지 그 증시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아직까지 뭐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하여튼 이럴 때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욱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반등하고 있을 때는 전 별로 긴장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가 싶을 때 이런 때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들 붕괴 못 시키면은 이렇게 되면 포지션 청산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래로 갈 때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추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영상 아래 써놓은 것처럼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긴축, 달러 강세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극복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이야기했던 측면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 일종의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 거라고요. 그죠? FOMC 회의에서 기대했잖아요. 긴축 속도 조절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FOMC 회의에서 기대를 저버리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악재 등장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이 지난 한 8월 중순부터 해가고 빠지던 그 2달간 빠지던 그 하락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 극복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갈 준비 된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있고 이 어떤 기술적으로 준비도 돼 있고 하니까 일단 추세 전환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적합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이죠. 아무튼 시장은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전저점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여전히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긴축이란 재료, 어제 FOMC 내용을 저는 약간 이제 새로운 악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긴축이다. 야 어쨌든 연준이 긴축하는 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지금까지 뭐 맨날 나오던 지금 거의 1년째 써먹는 재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악재냐 하실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레벨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최종 금리 수준을 더 높인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긴축의 정도가 달라진 거고, 요거는 새로운 재료로 인식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시장은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가 최종 금리 수준, 이 정도가 긴축의 속도, 그러면 금융시장은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그 정도 긴축 수준에 맞춰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라는 거예요. 긴축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이 새로운 재료로 보고, 야 최종 금리 수준이 우리 예상보다 다르네, 올라갔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을 좀 다르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시장은 여기에 맞춰 움직인 게 아니라고요. 더 낮은 최종금리 수준에 맞춰서 시장이 적응을 해놨는데 새로운 재료, 그죠?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슬슬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FOMC 회의 직전부터 나타난 반응들이
이 최종금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락 마감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경제지표들 경제지표를 살펴보기 전에 하여튼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긴축 우려입니다. 긴축 우려. 이 가장 큰 이유는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긴축 우려하면 어떻게 되죠?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전형적인 그런 반응들 나타났고, 그리고 특히 IT 빅테크가 약하죠. 이 긴축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좀 더 약하고 IT 빅테크가 약한 모습들 나타났다. 전형적인 어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난 겁니다. 어젯밤에 재료들 좀 그래도 몇 개들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영국에서 이 시간 순서대로 볼게요. 일단 영국에서 그걸 했거든요. 영국에서 저기 기준금리 결정했는데 75bp 인상했습니다. 2.25였는데 3%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75bp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긴축이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졌는지, 미국의 긴축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습니다. 75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박살났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게, 미국발 긴축 우려 이런 게 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박살난 건 다소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이런 것들 여전히 좀 그죠?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볼 게 많아요, 그죠? 파운드화나 영국 금리 이런 것도 잘 보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미국 무역 지표, 미국 무역 관련된 게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석 달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가 최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역 적자가 석 달 만에 최대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달러가 그만큼 미국에서 좀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그나마 어떤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요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왔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고, 고용지표 나왔는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죠. 그러니까 긴축 우려 더욱 강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고용지표 괜찮댄다, 그럼 연준이 더 긴축 강하게 하겠네, 이런 우려가 또 나온 거죠,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참 그 제조업 지표들 이런 것들, 비제조업 지표들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정도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근데 이런 이슈들에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전일 있었던 FOMC 회의 매파적인 결과를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영국 은행 75bp 금리 인상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노르웨이에서 같은 경우는 25bp만 인상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다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속도를 조절 안 해서 그렇지, 보시면 캐나다, 호주, 유로존은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썼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까지 해서 이제 슬슬 여러 나라들이 이제 좀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고 있거나, 하여튼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미국만 배짱 부리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배짱 부릴 수 있어요, 그죠? 미국은 자기네들 말로 경제 좋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건들락이라는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지금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얘네가 최종 금리 수준을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기준금리 4.5까지 올라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걸 요런 뷰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여튼 요런 관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 긴축 우려 이런 거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리들이 다시 크게 치솟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여튼 뭐 그 와중에 이 계속해서 긴축이다 이러니까 이 한국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조금씩 잔불이 남아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부동산 펀드 설정 급감 뭐 이런 것들, 그죠? 한국 부동산 시장 침체, 뭐 한국의 뭐 어떤 건설회사들이나 뭐 부동산 시장 어떤 뭐 그런 금융위기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가 빵 터진 건 없어요. 네. 하여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악재는 약간 좀 만성적인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악재는 뭐 연준이 뭐 75bp를 올린다, 뭐 연준이 뭐 최종금리 수준을 올렸네, 이런 거는 급성 악재가 아니죠. 이런 건 만성적인 악재인 거예요. 만성적인 악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급성 악재가 나오면은 이제 급락도 하고 뭐도 하고 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거는 만성적인 악재라 가지고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이 뭐 엄청나게 급격한 반응을 하고, 사실 좀 그러기도 좀 웃긴 경향이 있어요. 그죠? 사실 지금 긴축 1년째 하고 있잖아요, 거의. 사실 그런 만성적인 악재를 가지고 막 급격하게 반응하기도 사실 좀 웃긴 측면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이런 불안감들은 있지만 이 완전 쇼크적인 그런 악재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얼추 다 뭐 본 것 같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식시장부터 보면은 미국 S&P 같은 경우 3725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지지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밤 한 번 더 테스트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25 어제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래서 실제로 붕괴시킬지 레벨 다운해서 다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레벨 3580, 3720, 이 라인으로 이쪽 레벨대로 내려갈지 오늘 밤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밤에 이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어쨌든 뭐 표면적인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재료는 그냥 핑계에 불과할 것 같지만, 이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중요한 고용지표죠, 그죠?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두 가지 발표되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레벨 다운이 됐죠. 1850이란 자리 강하게 붕괴시켰으니까 이건 뭐 레벨 다운으로 봐주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오늘 확인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붕괴가 됐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다시 1855,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시 1850 붕괴시켰는지 한 번쯤 좀 더 저항을 테스트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붕괴는 된 겁니다. 붕괴돼서 사실상 전저점까지 일단 의미 있는 라인을 일단 붕괴시킨 거고, 이거 일단 뭐 지금 이제 전저점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긴 한 건데 별로 이거 지지할 의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제 목표치는 1350까지 열린 겁니다. 지금 보셔야 될 게 되게 심각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하락을 했는데 갈수록 반등이 약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반등이 3월 달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비교적 급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두 달 동안은 좀 다소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두 달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에게 찔끔 올라오고 지금 바로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거길 붕괴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지난번에 거래됐던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란 이런 자리들이 명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뭐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50이 붕괴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솔직히 아직까지 1350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냥 천천히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 갈수록 반등이 약해지는 나스닥의 모습을 확인한 거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저항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별로 지지력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약한 놈을 후려 패야 됩니다. 지금 강한 놈을 패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약한 놈, 나스닥 약하잖아요. 만만한 놈 데려다가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굳이 나는 강한 놈을 후려 패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좋고요. 하여튼 약한 놈을 후려 패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증시를 좀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거를 보시면 근데 재밌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지지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아요. 뭐 다소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빠지는 1% 빠지고 아래꼬리 달리고 이러면은 빅스가 이렇게 못 살아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긴 해요. 뭐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사실 이 그 지수가 반등하길 바라시는 분들, 시장이 상승하길 바라시는 분들께는 하여튼 치명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저 힘도 안 쓰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빅스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같은 경우는 힘도 안 썼는데 시장이 배실배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빠지는 거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래쪽으로 보는 입장에선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하여튼 지수가 빠지는데 이거 빅스가 왜 안 올라가냐, 이런 생각 안 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때가 되면 반드시 빅스도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빅스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위쪽으로 일단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위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빅스가 위로 올라가려면 27자리 돌파 한 창 해야 됩니다. 여기 27 여기를 돌파 한 창 해야, 그래야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힘도 안 쓰는데 시장이 배실배실 빠지고 있다. 하락 에너지 쓰지도 않고 시장이 배실배실 흘러내리고 있다.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락 추세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다들 크게 오르고 있는데 단기물 금리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 갖고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고점 여기죠. 정고점 한 4.24, 4.25 이 정도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바로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강한 거고, 이거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이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역전이 심화되는 쪽으로 지금 당분간 더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단기물 금리가 바로 그냥 장단기 금리차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10년물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장중에 보시면 뭐 거의 뭐 마이너스 1% 가까이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죠? 하여튼 지금 채권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지금 연준의 긴축이 좀 너무 좀 강력하다, 이거 좀 시장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제가 알기로 이거 뭐 역대급이었을걸요. 그죠? 예,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 차트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부터 1988년부터 기록이 됐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음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정상화가 되긴 됐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래로 가는 도중에도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 역전 폭은 좀 확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긴 했는데 계속 좀 역전이 심화될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역전이 좀 심화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준이 어떤 정책을 좀 턴어라운드 해야 그래야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서 정상이 되지, 쉽게 하여튼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래로 장단기 금리는 역전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 어제 급등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네, 영국 파운드화 급등했고요. 이런 게 영국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 중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대충 조정 중이에요. 뭐 삼각 쐐기형 뭐 대략 이런 패턴입니다.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영국 금리들도 보시다시피 일단 어느 정도 빠지다가 하반 경직성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러운 일들이긴 해요. 영국도 기준금리 많이 올렸으니까 뭐 이런 흐름들 자연스럽겠죠. 하여튼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빠졌던 영국 연기금들,
다시 금리가 튀어오르면 그 위기가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금리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좀 안심이었는데 다시 멈췄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잘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 말씀을 좀 드렸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젯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이게 요렇게 추세가 죽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예.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긴축이라는 재료가 또 뭐 새롭게 나온 셈이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 움직임은 좀 당분간 주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거든요.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위쪽은 굉장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부근에선 좀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전형적인 뭐 긴축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한국 증시 오늘 이제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가려는 시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잘 봐야 되는 건 300짜리 테스트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1.5 이런 자리 테스트입니다. 이 자리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거 못 넘어가면은 아래쪽으로 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 확인한 저항은 304가 무거운 저항이다 확인했고, 그리고 오늘 301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건데 301 마디 가격 못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마디 가격 아래쪽으로 293까지 294까지 목표치가 또 열리게 되겠죠. 하여튼 이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낙 이 상승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하루 하락 마감한 거잖아요. 사실 의미 있게 하락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리는 과정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던 이 증시의 방향을 돌리는 데까지는 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제 생각에 오늘 한국 증시는 이런 과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이런 과정을 오늘 중에 좀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304, 301을 못 넘으면은 아래쪽으로 목표치 294까지 열린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301 못 넘어가면 방향성 이제 아래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코스피는 완전히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전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부근에 가면은 이제 한 숟가락씩 뭔가 얹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미 뭐 맛이 갔기 때문에 뭐 딱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1000이란 자리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미 뭐 1000이란 자리는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됐고, 지난 뭐 한두 달간 넘지 못한 저항이 됐기 때문에 맛이 간 거고, 목표치는 이미 일찌감치 960까지 열린 거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닭 붙은 친구들이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뭐 조금 좀 더 오르려고 하겠죠, 그죠? 어젯밤 달러 강세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